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요즘 아파트 청약 로또 강풍이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87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신길동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1순위 청약에 21,367명이 몰려 경쟁률 114대 1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울러 전용 면적 114.65제곱미터의 경쟁률은 무려 71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경쟁률이 심할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청약 투자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네요. 사실은요, 이 신길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서울 지역이 전체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청약 광풍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르엘 대치는 지난 11월에 경쟁률이 212대 1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발표 전인 올 1월부터 7월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8월 이후는 77대 1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지금 24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것을 부채질할 꼴이 되지 않았나요? 서울 지역 실거래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에 42%가 상승했고요. 특히 강남 4구 지역은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세계 주요 20개 도시 중 서울이 상승률 1위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7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말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정책이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를 강화시켰죠.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했습니다. 제3기 신도시 공급대책을 발표했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시켰습니다. 역시 또 공시가격이 인상됐으니까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적용시켰습니다. 부동산 투기업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자금 출처 조사 등 종류와 방식도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지 못하고 집값은 상승을 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집값 동향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거기에다가 특목고를 없애겠다고 교육 정책마저 바뀌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에 불을 질렀습니다. 교육 특수로 인해 최근 들어 강남 4구와 그리고 양천구 목동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했던 장하성 주 중국대사지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잠실 아파트는 3년 새 10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과천 아파트는 10억 4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오죽하면 경실련이 말이죠.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란 비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값이 세금보다 오르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집값 안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처럼 공급을 억누를 게 아니라 반대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공급이 늘어야 돼요. 요즘 말이죠. 제주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그 제주도에 있는 원 시민들이 주택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출한다는 겁니다.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타 지역으로. 그러니 지금 제주도는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서울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경기도로 이전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 인구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 4, 4분기 기준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지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33.3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제주 지역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87.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제주도는 인구가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말이죠.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신혼부부들이 10쌍 중에 4쌍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쌍 중에 8쌍은 빚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이자 비용을 상환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말이죠.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소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이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 신혼희망타운이다, 공공분양주택 등 신혼부부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터무니없게 부족합니다. 신혼부부들이 많은 빚을 지지 않고 출발하려면 집값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집값 잡기에 자신이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말이죠. 서울 강남 인근에 보금자리 주택을 대규모로 신축해서 집값을 잡은 바 있습니다. 결론은 주택 공급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세는 좀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좀 강화시켜야 돼요.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세금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다주택자들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못 팔아요. 세금이 많기 때문에. 뭐 많다기보다도 아까워서 못 파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조세특례 제한법을 좀 일부 개정시켜서 한시적으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에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지 않은 그런 정책을 좀 수립하고, 그리고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말이죠. 엄청나게 부과시키는 그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 그러면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책도 좀 수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시중에 떠도는 그 유동자금이 지금 1000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부동산으로만 유입될 게 아니라 말이죠.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유인 정책을 해야 돼요.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유동성 자금이 벤처 투자에 유입된다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값도 안정시키고 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부동산 정책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말이죠. 재정 중독 정부가 집값 잡기가 아니라 세수를 늘리기용 부동산 정책을 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정책의 약발이 안 맥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서 주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만큼 급격하게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묻지마 매수하는 것은 꼭 유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